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강연을 맡게 된 조사연구팀의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 의료장비가 과연 몇 대나 있을까? 의료기기 시장의 숨은 기회 찾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의료장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장비 시장의 전망, 마지막으로는 의료장비 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찾는 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 장비 하면 CT, MRI와 같은 대형 장비를 좀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대형 장비 외에도 소형 장비도 일반 의료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는 의료기기에서 해당이 되는데 의료기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모성 재료라던가 일회용 재료에 해당이 되는 치료 재료 그리고 의료용품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의료장비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적이라는 키워드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한 명의 환자에게 여러 번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명의 환자에게 여러 명의 하나의 장비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장비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료장비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일반 장비, 두 번째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세 번째로는 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 네 번째로는 특수 의료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장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과 유사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검체 검사 장비라던가 내시경 이런 장비들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예시로는 이제 엑스레이와 같은 제품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인 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데 선형가속기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나이프, 이제 양성자 치료와 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보통 암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의료 장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별도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장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MRI라던가 CT 그리고 유방용 촬영 장치에 해당하는 맘모그래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당연히 시각처 장애계 허가랑 신고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만 의료기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고 대상 의료 장비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의료 장비는 이제 심평원에서 모든 의료기기가 아니라 보건 정책이나 심사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급여, 비급여 행위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제 장비라고 인정을 하는 장비에 한해서 신고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 정책 그리고 심사상 필요한 장비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에 부수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은 이제 여기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신고 대상 의료 장비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료 장비 사용료는 일단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모두 행위 수가에 포함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대상 의료 장비를 이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에게 청구한 급여 진료비 중에서 이제 공단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현황을 이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년 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도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심평원은 이제 식별 부호화해서 장비들을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대상 이제 의료 장비의 세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고 대상 의료 장비는 의료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한 차례 구분이 되고 다음으로는 품목이나 기능 이런 장비 용도에 따라서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검사 장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 시장이 많이 확대됐던 검체 검사 장비, 아니면 이제 기능 검사 장비, 그리고 내시경 장비, 천자, 생검 장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검사 장비로 하나로 묶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진단 방사선 치료 장비라고 해서 방사선 진단 장비, 방사선 치료 장비, 그리고 핵의학 진단 장비, 골밀도 검사 장비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학요법 장비라고 해서 기본 물리 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단순 재활 치료 장비, 그리고 전문 재활 치료 장비 이러한 부분들이 이학요법 장비라는 카테고리로 하나로 묶여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처치 수술 장비와 함께 이제 마취 장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수술 장비의 시장으로 하나에 묶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치과 검사,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치과 장비, 그리고 한방 검사와 한방 치료에 사용되는 한방 장비.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장비 분류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 장비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의료기관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기관 수는 약 10만 개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약국까지 포함된 수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약국을 제외하면 7만 7천 개의 의료기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원급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치과 병의원 19%, 그리고 한방 병의원이 15%, 그리고 병원 순으로 이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의료기관 수는 2%가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시장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급의 경우에는 모두 비중을 합쳐도 3%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7만 7천 개의 이제 의료기관은 몇 개의 의료 장비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이제 7만 7천 개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 장비는 총 108만 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상급 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 장비는 전체 시장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의료기관 수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6%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종합병원이 12%, 병원이 9%, 그리고 의원급이 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병원급 이상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3%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다 더해보면 약 30% 정도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의료 장비의 구분별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비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학요법 장비가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검사 장비가 27%, 그리고 영상 진단 방사선 치료 장비가 16%, 그리고 한방 장비가 14%, 처치 수술 장비가 9%, 그리고 치과 장비가 5% 순으로 설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 수입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 장비 하면 수입품이 좀 더 시장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수입품보다 제조품이 약 2배 이상, 2배가량 높은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입품은 보통 일반적으로 영상 진단, 방사선 치료 장비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제조품은 이제 이학요법 장비라든지 아니면 치과, 한방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의료장비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사이렌스는 이제 2023년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의료 시장의 장비 시장은 연평균 4%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108만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먼저 조기 진단이나 질병 예방 등으로 인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검사 장비로 인한 시장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의 품목별로 시장 성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2019년도부터 5년 동안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이 또 어떻게 또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전망해본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 장비, 그리고 치과 장비, 한방 장비의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큰 트렌드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약간의 소폭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사 장비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검체 검사 장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한 반면 앞으로는 이제 기능 검사 장비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재활치료 장비가 속해 있는 이양요법 장비 시장도 이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문 재활치료 장비 시장이 이제 중점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개인 맞춤화된 이제 재활치료가 이제 확대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처치 수술 장비도 만지 시장 장비와 함께 이제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시장은 특수진료실의 통계와 함께 이제 성장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제가 짧게 물리치료실과 수술실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재활치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 기준으로 16만 개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5만 개 대비 이제 연평균 2.4%가량 성장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술실의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약 9천 개 정도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고 2019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8,500개 정도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어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는 1.3% 정도로 미미하게 좀 소폭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리치료실의 경우에는 16만 개의 병상수 중에서 의원급이 가장 많은 병상수인 11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수술실의 경우에는 전체 9천여 개 중에서 의원급이 약 3천여 개인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에서 2,600개, 종합병원에서 1,900개 정도,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1,000개 정도의 수술실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수술 병상수가 많다고 해서 수술 건수가 많게 비례하는 것은 아닌 점은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수술실 내 병상수가 가장 적게 나오지만 이제 국내에서 가장 고가의 수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수술이 계속해서 수술방이 계속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동향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장비 시장의 숨은 기회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의료장비 보유 트렌드 8가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제가 의료장비 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찾는 법 8가지를 순차적으로 좀 설명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제조 수입 중인 의료장비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진료과나 병원 규모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먼저 저희가 만약에 의원급을 진입하기를 희망을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장비가 상급 종합병원이 주로 사용되는 장비다 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진료과에서만 사용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진료과를 타겟을 하더라도 그게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략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어떤 장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 규모별로 장비 교체 주기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비 교체 주기가 적고, 그리고 이제 의원급의 경우 장비 교체 주기가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CT 장비일지라도 뭐 중고 장비를 구매했는지 뭐 신규 장비를 구매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장비 교체 주기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노후 장비 교체 주기를 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T 장비가 뭐 10년마다 이 병원에서는 교체를 한다더라 하면 이 병원이 뭐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장비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2028년도에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정 장비 품목에서 국산 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사전에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의원급에서 특정 의원에서는 수입품만 사용한다 이런 특장점이 있다면 제조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차별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국산 제품이나 수입 제품의 선호도를 사전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의료장비 시장은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뭐 독립형 제품이라든지 내장형 제품 이런 들을 다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이제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내장형 목적이든 독립형 목적이든 개발하시는 것은 단기간 내에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독립형 제품은 별도의 허가나 임상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까지 염두하신다면 단기간 내에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땡기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좀 신기술, 이런 인공지능 개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인공지능 뭐 기업이, 여기서 제가 대놓고 기업을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뭐 뷰노나 루니지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미리 컨택을 해보시고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제품과 그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파악하신다면 협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의 국산 의료기기 육성 정책이라든지 규제 동향을 분석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R&D 정책이 이제 정부마다 계속해서 5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도 이제 시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트렌드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내장할 것이다, 뭐 탑재할 것이다, 아니면 별도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시면 그 제품이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미리 스터디를 해두신다면 내부적으로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사업 전략을 개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병원별로 장비 구매 의사 결정권자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병원에 따라서 구매 의사 결정권자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 종합병원일수록 교수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이제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의원급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이런 급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교수님의 의견보다는 구매팀의 의견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타겟하시는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구매 의상 결정권자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시는 법을 좀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구매 의사 결정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시장 진입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실제 영업을 하려면 어떤 트랙으로 좀 진입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제 병원별로 선호하는 구입 방식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우리 직판을 하고 싶어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렌탈이나 구독 모델 이런 부분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파악하시고 미리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 그리고 나아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수립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회 요인으로는 이제 병원별로 장비 도입 시에 고려하는 특정 요소를 좀 사전에 파악하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는 우리는 브랜드나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가격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브랜드가 제일 중요해 아니면 AS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장점들을 이제 병원별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맞춤형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시는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 요인은 이제 각자 이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이닉스 조사연구 팀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업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지금 이제 저희 출간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왼쪽을 보시면 출간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닉스는 지금 도서를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보고서를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10권 정도의 이제 시장보고서를 출간을 하였습니다.
필러, 그리고 수정체, 슬관절, 고관절, 치과 임플란트, 유착 방지제, 창상 피복제와 같은 치료 재료를 중심으로도 이제 저희가 시장 보고서를 출간을 하였고, 엑스레이, CT 이런 의료 장비 중심으로도 시장 보고서를 별도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말에는 저희가 19년도에 출간했던 이제 국소지혈제를 리뉴얼해서 다시 한번 출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슈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슈 리포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 보고서 외에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뭐 보험, 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쉽게 좀 풀어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DTX라든지 AI,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신흥시장 중심으로 저희가 이슈 리포트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용 이제 신사업에서 많이 사용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이 동물용 의료기기도 저희가 이슈 리포트로 출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시장을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문시장 보고서도 있는데요. 영문시장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제를 이제 영문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문이랑 주제는 동일하고 현재까지 9권이 이제 번역되어서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리포트는 현재까지 11권이 이제 출간이 되었고요. 이제 뭐 실손보험부터 뭐 DTX AI, 그리고 혁신의료 기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비대면 진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만약에 영문화되어 있는 사업 제안서를 쓰실 때 이런 저희 보고서를 구매하셔서 쓰시면 좀 더 명확한 워딩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시장 보고서나 이제 이슈 리포트뿐만 아니라 용어 대조집을 출간해서 실제 RA 분들이 업무에 사용하시는 그런 용어집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북이나 저희가 인쇄본으로도 이제 각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간 예정인 보고서 주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의료 장비 이제 중에서 MRI에 관련된 이슈 리포트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척추 임플란트, 그리고 모바일 심전도 기기, 그리고 로봇 수술 등약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이슈 리포트 출간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많이들 수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해외 공보험 제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슈 리포트를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보험 제도를 순차적으로 이제 개발할 예정에 있고, 미국 공보험 제도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출간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끝나고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직접 샘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